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서울 시민과 애국 동기들을 모시고 오늘 서울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의 출범과 공동대표로 선임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와 그 영광의 자리를 고맙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시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발전시키신 자유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바로 지켜내기 위하여는 2024년 총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반드시 자유진영이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각오하게 됩니다. 자유진영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는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먼저 자유진영의 사람들끼리의 경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분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들의 자질이 몇 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해야 돼요. 첫 번째는 국가관이 확실해야 되고 검증된 후보여야 되고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안보의식이 투철한 인사가 후보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같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가 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후보를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이 우리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역할만 갖고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애국 동지들께서 노력을 하신다면 정치권과 연대해서 그러한 좋은 인재들을 발굴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애국만 가지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 최명진 목사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눴더니 국회 개혁 추진단을 조직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명칭 여하는 상관없이 그러한 뜻을 갖고 후보 선정을 하는데도 단일화를 하는데도 깊이 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를
사랑하는 자민국 회원 동지 여러분, 회원님들의 애국적 활동이 이제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회원님들의 역할이, 단합된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점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단에서 후보를 검증하고 경선을 거쳐서 올바른 후보를 선정하고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자유진영의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면 의원들 투표가 너무 많고 숫자도 줄여야 되고 보좌진도 줄여야 되고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선거제도도 여러 가지 사전 선거는 없애야 되고 개표도 전략 개표가 아니라 손으로 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다 맞는 얘기고 올바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질 때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힘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우리가 똘똘 뭉쳐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를 교육시키지 않다 보니까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이 됐다라는 말씀을 아까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동지들이 이번 선거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각오를 하고 똘똘 뭉쳐서 국민계몽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조직을 몇 사람에 의해서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애국 동지들이 정말 단합해야 된다고, 이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회원 여러분, 모든 회원이 단합하고 뭉쳐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자유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좋은 시대를 열어가는데 회원님들이 역할을 했다고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걱정하시면서 취임 인사를 아주 잘 해주셨으면 또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창립 선언문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박찬성 이제 집행위원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뭐 고문을 하셔도 될 분을 일을 하시라고 집행위원에 두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창립 선언문을 낭독할 텐데 자리에서 다 일어나셨습니다. 한 가지 주의시켜 드릴 것은 여기 4개 항에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언문을 힘차게 했을 테니 여러분들 다 이렇게 오른팔을 들어보세요. 선언한다.
선언한다 세 번을 복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창립선언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에 나서자. 지금 대한민국은 종북 주사파 붉은 무리들이 곳곳에 기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훼손시키고 헌법의 기본 정신과 역사를 왜곡시키고 국민들을 선전선동하여 자기 세력들의 배를 불리기에 몰두해왔다. 주사파 세력들은 자기 세력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국민들은 적폐 세력이란 프레임을 씌워 파렴치한 정치적 보복을 자행하고 옥살이를 시키고 죽음으로 내모는 만행을 저질렀다. 좌익 세력들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자기 세력을 위해 철저히 준비한 꼼수를 국민들이 모르게 법, 제도, 행정, 관행 전반에 걸쳐 사회주의 병폐로 물들여 놓았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은 좌익 세력들이 심어놓은 악법과 폐단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좌익 세력 척결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며 우리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국가 안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좌익 세력들이 수정 왜곡한 악법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둘째, 우리는 주사파들이 파괴한 역사를 바로잡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학교 교육의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셋째,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 보신에만 몰두하는 국회를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민감찰기구인 국회개혁추진단을 17개 시도에 창립하여 국민감시운동을 선언한다! 넷째,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고 파괴하면서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는 좌익 세력들을 응징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권리 행사를 위해 나설 것을 선언한다!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 대한민국 국민들께 강력히 호소한다! 국가정복을 회책하는 주사파 세력, 타락한 좌익 세력들의 교묘한 선정선동에 현혹되어 그들만의 위한 세상 만들기에 절대 이용당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에 함께 합시다!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자리 앉으십시오. 우리 박찬성 행위원님 선언을 나누어서 힘차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박찬성 행위원님을 처음 배울 때가 언제냐면 2016년 그 박근혜 대통령 하야 집회 때 나오셔서 아주 이 구호를 잘 외치셨어요. 너무 잘하셔서 제 핸드폰에는 구호 박찬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잘하시는지. 저희 이제 창립 이후의 활동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해 앞장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민운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애국운동이라고 해서 많이들 아스팔트에서 했는데 제대로 된 시민운동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시민운동은 좌파들이 하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하고 있는 시민운동은 그들이 갖고 있는 단체의 이득을 위해서 시민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제대로 된 시민들의 활동하는 시민운동체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민운동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중앙이 있어가지고 중앙에서 무조건 집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제대로 된 시민운동을 펼치시라 해서 지역 중심입니다. 중앙에서는 컨텐츠, 기획, 홍보를 한다고 하면 조직과 자금력과 행동은 지방에서 해서 이 두 가지가 접목됨으로 해서 힘의 균형과 함께 힘의 집중력을 키우는 그런 일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집단 지정을 형성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집행위원입니다. 또 여러 공동대표들이 계십니다. 사실 여기 오늘 강의해 주신 김 목사님께 제가 찾아뵙고 꼭 이 일에 앞장서 주시고 공동대표가 돼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더니 현재 이사장이시기 때문에 내용은 너무 좋은데 내가 지금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옆에서 사이드에서 지금 돕는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지난번에도 대구도 내려오시고 이렇게 이제 같이 활동하는데 집단 지성을 형성하겠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누구를 따르라 내 밑에서 다 해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운동은요. 그 다음에 전략 전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대개 행동한다고 하는 아스팔트의 경우는 무조건 행동만 하지 어떤 전략과 왜 해야 되는지가 없어요. 그리고 시민운동이라고 하면 적어도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정책을 써야 돼. 라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민운동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민운동이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을 하는 겁니다. 광역 단위 지역 중심의 시민운동을 해서 이 사회의 부정, 부패, 비리, 부조리에 개혁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만 잘 작동만 되면 틀림없이 국회를 견제해 갈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국회 견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주 속에서 불이 나서 답답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자기네들은 전부 앉아서 자기네들 아류만 보장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거든요. 나라 걱정 없는 거 보세요. 제가 옆에서 뵈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제하고 그들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세력밖에는 없다. 공감하십니까? 네. 여기에 우리가 힘을 좀 모아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17개 시도에 이렇게 다 되면요. 고문만 명단이 한 800명 정도 나올 거예요. 자문위원도 한 8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공동대표 전부 다 모여지니까 중앙에 공동대표 6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중앙에 집행위원이 되시거든요. 집행위원이 한 100여 명 될 것이고 그 밑에 각 시도의 집행위원들이 있는데 그 시도의 집행위원을 다 보면 명단만 2,000명 이상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단체의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신문지상에 한번 크게 떠드는 겁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낙천해라. 공천하지 말아라. 낙천운동을 가능하거든요. 공천하지 말으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을 합니까? 아니요. 여기에 405개의 자유민주 총연맹의 모든 단체들이 동일하게 단체장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또 지금 제가 해외에 나가서 20개 나라와 연맹을 맺고 왔는데 20개 나라의 78명의 공동대표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지금 자유민주 총연맹이라고 하는 곳에 해외 협력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의 명단이 다 들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한번 꽉 내면 침 한번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 잘못하다가는 우리 국민들한테 이거 표못 갚겠구나. 그리고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국회를 우리가 장악을 해야 법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빨갱이 잡자고 지금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나가서 잡아요? 못 잡아요. 역사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못 바꿔요. 어떻게 해요? 국회에 그들이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힘을 밀어 넣어야 바꿔요. 그래서 지금 정교모라고 있습니다. 6천여 명의 교수들이 모여 계시는 조성환 교수님이 자유민주총연맹의 정책위원장으로 지금 이제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다 엮어가지고 제대로 된 큰 그림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귀한 일에 지금 첫걸을 딛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다는 오늘 오신 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한 100여 명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한 7, 80명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아까 이용진 대표님 왔다 가셨다고 저한테 문자를 넣으셨네요. 세 분이 왔다가 그 앞자리 못 가고 갑니다 하고 저한테 문자만 주시고 아마 왔다 가신 것 같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분들을 여기 소개를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분 고문을 좀 모시고 이분 자문을 제가 2016년에 참 태극기를 서경석 목사님과 함께 들면서 제 손으로 서울역에 나오신 분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시작했지만 지금 볼 때는 너무 답답해. 심지어 아스팔트에 계신 분들과 대화를 하고 모여 앉아서 회의를 하다 보게 되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거 최 목사는 뭐 빨갱이 아니야? 그러고 가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왜 조금만 더 이해하고 서로 생각하면은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나하고 조금만 다르다고 이럴 수 있냐. 집단 지정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특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원 한 명이 4년을 지원하는데 35억이 들어요. 국회의원 300명이 4년 동안 임기하는데 1조 500억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여기 들어갑니다. 우리들 낸 세금들이.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통해서 약 200여 가지의 특권과 특혜가 있어요. 여기에 연봉이 있죠. 장관급 이용하죠. 연간 경비 쓰죠. 활동비 있죠. 직원도 채용할 수 있어요. 최대 9명까지. 국회의원의 활동 지원하고요. 차량은 다 차량대로 윤리비, 유지비 다 나갑니다. 사무실 운영비 다 합니다. 1년에 2번 해외 시찰하는 것도 다 국고로 지원합니다. 보세요. 여기에 심지어 골프장, 가족수당, 자녀수당까지 다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국회 내에 주차장, 이발소, 미장원, 헬스장, 목욕탕, 한의원, 양의원 다 가족 포함 무료입니다. 그러니 대가리 싸매고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자리 안 계시죠? 자리 안 계시죠? 국회의원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표 달라고 와서 짤짤해서 매다가 표 주고 나면 목에 힘주는 거죠. 저희 지역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너는 안 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국회개혁 추진단을 만들어서요. 각 당의 국회의원 출마자에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하는 서약서 받기 국민운동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네.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를 대폭 축소하는 국민운동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이제 내려놔라는 국회의원들의 상시 감시하는 의정감시단 송영팔 거기 계신데 의정감시단 예전에 해보셨잖아요. 의정감시단 어렵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디테일이 필요해요. 예. 의정감시단을 출범해서 국회를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경실련에서 예전에 한번 했던 일인데 300명의 지원자들을 불러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불러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매투별로 전부 조사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젯밤에 그들이 나가서 술 먹고 무슨 짓을 하다가 본회의에 들어와서는 졸거나 자빠져 자는 국회의원이 몇 분 동안 잤다. 발의를 했는데 이런 발의했는데 낭만은 이런 말 했다. 이걸 전부 만들어서 백서를 만든 거예요. 백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언론에다 공개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서명석 목사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 정도는 돼야 시민단체가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지 않아요? 예, 박수가 나오는 거좀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과 이들의 활동을 의정부에 만들고 공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송석준 경기도 도당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선거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조금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은 시민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가운데 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우파 정권이 들어서서 역사들을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 잘못된 제도들을 다시 고쳐내는 일을 한 10년 동안 해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또 좌파들한테 뺏기면 이 얘기가 아까 우리 김원수 교수님 하신 얘기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다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활동의 가장 주된 게 누구냐면 이석기라는 사람입니다. 동부연합에 이석기가 결국은 이재명이는 아바타를 세워가지고 물밑에서 아니지 요즘은 물밑도 아니죠. 이제 다 드러나고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하나 잡아넣는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재명 말고 또 다른 놈을 세워놓고 또 이 짓을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운동을 하지만 부정부패 비리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하지만 내년 선거에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도당위원장을 만나서 경기도가 제일 위험하다. 경기도가 59개 선거구가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불과 4석밖에 없다. 7석밖에 없다. 서울은 49개 선거구가 있는데 7석밖에 없다. 어떡할 거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2%에서부터 10% 정도의 진 선거구가 어딘지를 전부 조사해보니까 18군데가 나오더라.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서 253개 선거구를 전부 조사를 해서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4년 전서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전부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보니까 한 25개 정도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우파에 여러 당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강서구 같은 경우를 예를 하나만 들게요. 강서구청에서 요번에 선거를 할 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강서구가 갑, 을, 병 3개가 있더라고요. 갑은 19.26%를 줘요. 을은 14%를 줘요. 우리 빨간색이. 병은 24%를 줘요.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걸 평균 잡아보니까 한 19%로 지겠더라고요. 그래서 19%로 집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18%로 집니다. 그럼 뭘 좀 알고 하는 소리로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 국민의힘하고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2%에서 한 5%만 지어도 잘 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전략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저렇게 밀고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슨 얘기했는가 하면 좌파가 이걸 프레임을 씌워서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걸로 구청장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데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자꾸 참패 소리를 자꾸 하잖아요. 여기에 두 번째 얘기입니다. 고영일 후보가 마지막까지 나갔어요. 나갔는데 자유통일당의 전광훈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는 자유마을이 18,000명이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당원은 2,6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6,000명이라고 하는 우리 숫자가 있다. 이걸 한번 이번에 보여야 된다. 그래서 고영일이가 끝까지 나간 겁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판단을 잘 하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전광훈 목사님 쪽에 있는 통일당님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만 표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0.6% 받았어요.
1263표 받았어요. 정확하게 좀 알고 운동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 내가 자유마을 사람임에도 안 찍었다는 거죠. 근데 안 찍은 걸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이거 안 된다 하고 기권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갈라지니까 이건 지는 거네 하고 아예 안 하니까 더 쪼그라들었어요. 만약에 0.1%만 갖고 있는 데라고 할지라도 야 이번에는 우파가 다 모여야 돼 하고 0.1%가 모여만 주면 일반인들이 볼 때 어떻게 이번엔 우파들이 다 모였네? 저건 이제 되겠네? 우리 여기 찍어야 되겠네? 그리고 중도라는 거는 힘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쪽이 힘이 커지면 이리 와요. 이쪽이 힘이 커 보이면 저리 가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됐었으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울 삼아서 모든 선거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송숙준 의원 보고 0.6%밖에 안 되는 전광훈 세력이라고 해서 밀쳐내지 마라. 어떻게 하는지 끌어안아야 된다. 다 끌어안아서 우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걸 보여야 된다. 이게 전략 중에 제1이 돼야 된다. 우파가. 여러분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시민단체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시민단체가 자칫하게 되면 자꾸 정치화해요. 정치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무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정책을 바꾸고 문제를 바꿔야지. 우리가 정치하려고 그러면 그럼 당에 들어가서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역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국민의힘도 나올 것이고요. 또 자유통일당도 나올 것이고요. 또 고용주 변호사는 자유민주당에서도 낸대요. 저보고도 저 와서 국회의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여기 이 국민의힘에서 공천 안 받았다고 무소속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들을 다 데려다가 지역 안에 국회개혁 추진단이라고 만들어서 그 지역 안에서 후보를 불러서 검증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발표도 해서 마지막에 한 사람만 뽑자. 여론조사를 해서 하나만 뽑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싸움을 치자. 이렇게 가도록 여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지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 큰 집인데 거기 고깃을 들어가서 내가 왜 해? 우리가 나가서 1등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이 사람을 다 묶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큰 집에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에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민단체가 모아서 이들을 다 불러들이고 만약 그런데도 안 오는 놈이 있어. 안 오는 후보가 있다고요. 안 오는 당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우파가 애가 달아서 다 모였는데 얘는 안 온대. 얘는 죽일 놈이니까 여긴 표주지 마. 여긴 절대 표주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 안철수하고 여기 윤석열하고 마지막까지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끌 때 계속 카톡에 돌아가는 거는 뭐냐. 안철수는 역적이다. 안철수 단일화라면 역적이다. 그거 계속 안철수 표 주지 마라. 안철수 표 주는데 표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와 이러면서 한동안 했고 여기 송덕수 회장님 저 자리하고 계시는데 송덕수 회장님 결사대가 안철수 집 앞에 가갖고 매일같이 안철수 나오지 말라고 플래카드 들고 애를 쓰셨어요. 계세요. 그러면 저희 자유민주 총연맹에서는 거기 결사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합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단체에 가서 좀 해. 이번에는 이 단체가 좀 가서 해. 이러면서 연락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주저앉혔어요. 난 이럴 때는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때문에 이럴 때는 참 얘기하다가 할렐루야 그러고 싶은데 그건 아니고 어떻든 여기 계신 분만이라도 전 애절한 마음을 갖고 얘기합니다. 좀 하나 되자고요.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럼 또 의논하겠습니다. 또 의논해서 또 하고 또 의논은 한 사람 머리보다는요 10사람 100사람 머리가 더 좋은 겁니다. 그거를 집단 지성을 만들어서 이 운동을 펼친다고 하면 나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 도와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뭐 마지막 얘기죠. 이제 마지막으로 나눠드린 자료집 여러분 보시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아주 책자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서울이 좀 부실하게 됐는데 여러분한테 좀 죄송한 말씀 좀 드리고 서울에 사무처장님이 계시는데 정봉호 처장님 어디 계세요? 저 뒤에 계시네요.